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요즘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 답답해 하십니다. 자, 그 중에 국민연금 개혁이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을 믿는 국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공언을 했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이 마치 남의 일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데요. 자, 그거부터 확인해 보고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금개혁 무산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한다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이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로 첨예하게 대치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과연 21대 이제 20여일 남았는데 이 국회에서 차선책으로 합의돼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될지 지금 여기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다 된 연금 개혁에 대통령이 죄를 뿌렸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의 눈앞에 두고 무산 선언을 대통령 스스로가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가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자, 솔직한 심정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처럼 차선책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13% 인상 차선책이라도 통과가 됐으면 바라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이용우 의원이 10일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 실제 개혁 의지도 없으면서 연금개혁 구호만을 반복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윤 대통령 연금개혁 무산 책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연금개혁에 나서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국정 책임자로서 대안을 제시한 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연금개혁이 중요하다면 각자의 MZ세대들부터 현세대까지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연금개혁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국회에 공을 떠넘긴 그런 이제 그 태도를 취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소득 대체율 2% 차이로 결렬이 되자 22대로 넘기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소득 대체율 50%로 하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현 국회에서 조급히 하기보다 22대로 넘겨 충실히 논의. 말은 좋은 말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껏 2년 동안 무엇 하다가 다시 22대 국회로 넘겨서 충실한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귀를 한번 의심하게 되는 말인데요. 자, 작년 10월 공약 이행을 했다. 도대체 무슨 공약을 이행했는지 갸우뚱합니다.
정부가 단일화를 내겠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내 개혁안 확정토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자, 지금 2년까지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거대 야당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삐걱거리고 있는데 과연 개혁안이 될까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설득과 의회 설득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연금 개혁을 이뤄냈는데요. 한국의 그 현실과 정말 대조되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단일 개혁안을 먼저 내놓을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 추진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국회 공을 떠넘겨 놓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명백한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많은 그 분들이 대실망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지,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했다는 데서 정말 실소를 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그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그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 회기가 약 3주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나마 여당과 야당이 보험료율 종전 9%에서 13%로 5% 인상하는 거죠. 이걸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그 합의안을 도출해서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실적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는데, 그 밑에 그 기사가 더 가관인데요. 자,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고 총선이 끝나고는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 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 언급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언론 기사 문제가 아니라 연금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언론 기사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상황 인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주화면을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개혁 무산 김상용 공론위원장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 여야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의 연금 역사에 남을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5%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거는 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만 기업을 챙긴다고 하는데 제 규제가 지금 완화된 것도 한 건도 없고요. 정말 그 기업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거는 사실 국민 입장에선 좋지만 기업 입장에선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자, 현재 상태는 국민들이 이 거대 야당의 힘에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된다고 답변을 하면서 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 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조영 국민의원이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런데 그 22대 국회 때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그 주호영 그 연금특위 위원장이죠.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현재 그 여야 간 합의 진행상을 보면은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의 안을 제시를 해서 단 2%, 이 2%포인트 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야 협상이 무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 여야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의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주 위원장이 여야 협상 무산을 말한 뒤에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후에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7일 말했고, 또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무산을 얘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 8일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13%는 연금 역사의 길이 남을 쾌거라고 말하면서 이 43%와 45% 차이에서 44%나 또 그 다른 수치로 이제 협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2%포인트 이견을 못 좁혀서 무산된 연금개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무산이 된다면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면은 70년 뒤에 그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는 1,50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현재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가정을 하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고요. 자, 국민의힘 주장대로 13%, 43%로 하면 2064년에 그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9년 정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가 있고, 민주당 주장으로 하면 13, 45%로 하면, 그러니까 그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 45%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 협상 결렬이 아니라 여기서 그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하고 다시 22대 국회에서 우리 20대 MZ세대들을 위한 그 예를 들어서 신구 국민연금을 그 아예 분리를 해서 하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20대 MZ세대들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그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런 자세로는 이 협상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 번에 완벽한 협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 현행 9%에서 13%라도 올려놓고 43%, 45%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가 상승률로만 해도 그 소득 대체율은 1, 2% 인상이 되고 있죠. 현재도 42%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장난이지. 그리고 그나마 그 국민들 요번에 50%를 희망을 했지만 사실 43%, 45%로 소득 대체율을 지금 그나마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2% 차이로 무산이 된다는 건 정말 재뿌리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2% 이견 못 좁혀 무산된 연금개혁. 70년도에는 누적 적자가 1,500조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많은 국민들이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2년 끌어오면서 13%는 의견을 좁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와 대통령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면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여러 또 정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당연한 거고요. 여태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더 이게 미뤄주면 미뤄졌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남은 연금개혁 이 차선책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좋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여기 차선책을 보면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로 여야가 각각 1%씩 양보해서 합의하면 어떠냐. 자, 이런 주장을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19.8%로 현재 2배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5%로 다수 의견을 이제 좁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9%에서 보험료율 15%로 올리는 것은 버거우니까 그나마 차선책으로 여야가 13%까지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거나 최소한 올해 수준 42%에서 동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소득 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서 매년 0.5%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는 42%고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자, 이걸 감안하면 차선책,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42%로 동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998년 이후 9%로 묶인 보험료를 26년 만에 13%로 올리기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점인데, 자,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된다면은 이제 22대 국회에는 2년 후 지방선거, 또 3년 후 대선이 이어지는데, 자, 3년 후 대선이라면 1년 반 정도부터는 벌써 대선 후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가 블랙홀처럼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에 남은 20여일이 그나마 13% 이 소득 대체율 13% 보험료를 올리는 걸로 최소한의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을 믿지 말고 나의 노후와 경제 독립은 지금부터 내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좀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대통령, 행정부 포함해서 정말 여태까지 한 걸 보면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남은 3년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많이 접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연금개혁 MZ세대 빚폭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 낸만큼 받는 스웨덴식 확정기여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노인을 포함해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기초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40만 원 임기 내 지급하겠다, 이런 현실이 떨어지는 얘기보다는 40만 원 하려면 진작 빨리 했어야죠.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언제 하겠다, 이렇게 임기 내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지금 당장 하위 30-40% 어르신들 생계급여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여서 받는 이런 거부터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관심이 없는데, 도대체 4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여당, 야당이 보험료율 13%까지 합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했고, 소득 대체율 43%냐 45%냐에서 갈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22대 국회로 넘기기보다는 이 안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이 MZ세대들을 위한 국민연금 신구 분리를 해서 추진하는 안도 좀 적극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은 그 댓글로 좋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남은 3년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많은 국민들, 묵묵히 일하는 국민들의 그 정말 그 간곡한 외침을 꼭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그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정말 대다수 국민들, 지금 자영업자부터 소득 하위 30-40% 국민들 정말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정치에 여당, 야당 또 그 정부 그 대통령부터 먼저 나서서 진지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